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큰 화두인데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떠세요? 회사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유정살롱TV의 장유정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존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는 자기 존중감이나 자기 존재감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존중감이든 자기 존재감이든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의미하는 어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 존재감이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나의 존재를 어떠한 높이에 놓을 것인지에 대한 나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계속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마구마구 요동치는 거죠. 우리의 자존감은 보통 외부에서도 채워지고 내부에서도 채워집니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많은 부를 가졌거나 남보다 조금 나은 외모를 가졌거나 남보다 조금 더 좋은 학벌을 가졌다면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런 외부적인 거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것 중에 무언가 하나만 무너져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외부에서 채워지는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존감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내부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내가 맡아서 했는데 그 업무가 잘못되었거나 큰 이슈가 생겼을 때 그게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에 의한 거라면 분명히 크게 혼이 날 테고 나는 내 스스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위축된 자신을 얼마나 빨리 다시 원상태로 끌어올리느냐가 자존감의 핵심인 겁니다. 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걸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한 30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도 몰랐는데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실수를 하는 건 곧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실수 앞에서 내가 내 실수야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그거 쓰고 있는데 자꾸 누가 말을 걸어서 그거 쓰고 있는데 자꾸 또 어떤 부서에서 뭐 요청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 상대방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잦은 변명은 별것도 아닌 일을 굉장히 크게 보이게 하고요. 또 나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자신감 있어 보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은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도움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이면에는 완벽해야 된다는 완벽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자신이 완벽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신과 실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완벽함을 상대한테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나도 잘 못하면서 어쩌다 상대 어떤 직원, 다른 타부서라던가 타 직원이 뭔가를 나에게 해가지고 왔는데 실수를 했다. 그럼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실수한 걸 굉장히 비난하고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적을 당한 직원은 어떨까요? 아니,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 너 두고 봐. 이렇게 나를 벼르고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내가 뭔가 그 직원하고 다시 일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아주 작은 실수만 해도 그 직원은 나에게 예전에 그 모든 걸 안 깎음하기 위해서 별거 아닌 일도 크게 흠을 잡거나 크게 지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한적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나의 자존감이 낮다 보니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실수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꼬이고 관계가 꼬이다 보니 도움을 요청할 때가 적고 도움을 요청할 때가 적다 보니 또 혼자 일을 하고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이 실수를 또 인정하지 못해서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직장에서 자존감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서 하루에 9시간 이상을 보내고 있고요. 일주일에 5일 이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만 오면 계속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회사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일상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부터 이렇게 자존감이 내가 낮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일을 할 때 혹시 실수를 하게 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땐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인정하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폐를 끼치는 게 아니고 내 업무를 완전히 이관하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함을 조금 채우기 위해 도와달라고 하는 거를 노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대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가장 관대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수와 약점을 인정하고 나면 정말 좋은 건 뭐냐면 빛과 어둠이 상반이 되듯이,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확 티가 나는 듯이 내가 이렇게 약점을 인정하고 나면 나의 강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의 이 부분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나 혼자서도 잘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내가 누구를 도와줌으로써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하는 선순환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느새 애쓰지 않아도 나의 자존감이 훌쩍 올라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도 혹시 속상한 일 있고 안 좋은 일 있으셔서 마음은 회사에 두고 나오신 건 아니신가요? 어떤 일이 있으셨던지 마음 잘 챙기셔서 즐겁고 시원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많은 이야기 나누기 원하신다면 네이버 카페 유종살롱에 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 댓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